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누는 우리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은 MC 김필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나눔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연관된 유관단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봉사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설프지만 MC를 맡았고요. 옆에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될 패널 분들이십니다. 네, 각자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요, 네. 탈북 고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온 팀이고요. 저는 네. 그 중에 리더를 맡았던 오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둘째 언니신가요? 네, 둘째예요. 네. 저는 그 팀의 일원이자 그리고 이제 대학생, 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민수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막내 23살 차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네, 좀 자세하게. 저희는 그 안에서 네. 중국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으로 온 탈북 아동들을 위한 방학 캠프 네.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들을 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가실 때 세 분 다 같이 가시나요? 저희는 2013년도에 갔고요. 네. 제 친구 저는 이 모습을 네. 보고 예. 네, 이렇게 딱 본받아가지고 2014년에 이끌려서. 네, 가자마자 쫄라가지고. 그러면 중국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학기 중에 아니면 방학에 가겠네요. 네,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탈북 고아들은 부모님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고아가 된 거예요? 예. 그 중국에 지금 봉사하러 갔던 그 탈북 고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들은 어떻게 생겨난 일단 거기에 기관이 있어요. 학습 센터 기관. 기관이 있군요. 네, 한국인 분이 가셔서 그 센터를 여셨고요. 원래는 그분도 그렇게 탈북 아동을 위해서 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마을에서 주위에서 이제 그런 아동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다가 부모님이 잡혀가셔서 혼자가 됐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다가 발각돼가지고 돌아가셔서 혼자 남았거나. 그러면 아이들. 저는 이제 탈북자로서 그 상황을 좀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됐든 간에 혈육이 이제 잡혀 나가게 되면 네. 아이도 같이 잡혀 나갈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 친구들은 괜찮았던 건가요? 위험했었던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가 만난 친구들은 다행히도 이렇게 부모님이 안전하게 본인만 가질 수 있게 하시거나 하셔서 그래도 남아 있었던 친구들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할머니. 같이 같이 넘어가서. 그 인원은 그 봉사했던 만나봤던 아이들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저희는 캠프 때는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좀 선발해서 꽤 많네요. 선발된 아이들로 좀 만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몇백 명. 50, 되는 몇백 걸로. 명. 몇백 센터에. 명이요? 네, 몇백 명.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케어하시는 아이들. 그 기관에서 이제 케어 관리가 되는 네. 아이들은 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중국 국적이 없어서 더 위험한 아이들도 있고. 탈북과인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네, 없는 네. 친구들도 네. 있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로 갔었는데 본인들은 거기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하셨었던 거예요? 일단 여름에 2주 동안의 학습 캠프였어요. 그래서 학습 저희가 청년들 한 10명 정도 청년들이 각자 5학년 수학, 5학년 영어, 6학년 수학, 6학년 영어 이렇게 맡아서 공부를 네. 그 아이들이 딱 봐도 중국 애들도 보면은 얘 중국인 같지 않아가 느껴져요. 이게 정말 거의 구분이 가나요? 네, 좀 다 이렇게 되게 왜소하고 네, 이게 그죠. 맞아. 왜소하고 약간 말로- 색깔 같은 것도 약간 조금 얼룩덜룩. 얼룩덜룩 얼룩소냐? 얼룩덜룩 얼룩 말인가요? 너무 말할 거야. 뭔 말인지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어떤 차이가 느껴진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거를 우리들도 아는데 그 아이들끼리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좀 많이 무시를 받아요. 이유 없이 그냥 돌도 맞고 욕 먹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받지 않으려면은 공부라도 좀 잘하면은 한국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무시 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원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방학 때 학습을 시켜요. 선행학습을.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고 온 건데 저희들도 뭐 수학과 아니고 영어과가 아니라서 잘 못하지만 좀 힘들었어요. 그 준비할 그러면 때.
그 아동들의 연령대냐 혹은 그 남성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 남녀 비율? 네, 그건 어떻게 돼요?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 비슷하다면 뭐 어느 정도? 남자가 더 그래도- 많았어. 제가 갔을 때는 아, 남자애들이 더- 남아동들이 더 많았고. 조금. 그리고 연령대는 다양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몇? 중학생 정도까지 있어요. 연령대도 중학생.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처럼 공부를 공부는 잘 따라가나요? 한국 애들이랑 똑같아요.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애들은 네 아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 좀 잘하죠. 네, 조선족 리얼합니다. 친구들 많아요. 저는 이제 저기 고향을 떠나서 중국에서 한 4년을 체류하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요? 예, 오랜만에 듣니까 반갑네요. 혹시 이 사투리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왜? 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뭐야? 저희 갔을 때 애들이 이제 저가 선생님인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려고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전 중국어를 알아듣고 애들이 조선어를 쓰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이렇게- 중국어는 알아듣는데 네. 오히려 네, 그거를 저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 한국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을 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럽습니다. 이게 이럽습니다. 저를 거부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해줄까?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럽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건데 이럽습니다가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인데 괜찮아요. 상처. 그거는 이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와서 이제 겪는 어떤 그리고 그거랑 그거. 비슷하네요. 모른바. 이렇게 바 이렇게 끝나는 거? 바? 네, 그렇게 씁니다 안 끝나는데? 하고 네. 뭔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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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끝나는 아니요, 거야. 바로 끝나요. 그걸 모른다? 이렇게 물어보는 바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진짜. 귀가 잘 안 들렸던 거 아니야? 진짜 물어봤어요. 안 봐, 모른바. 그래 알았어. 일단 그런 걸로 그런 걸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국어는 알아듣는데 이제 그들이 쓰는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셨다.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저는 중국에 있었고 몇몇 봉사자 친구들은 중국에서 대학교 유학생 하는 친구들이어서 중국어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애들 중에도 한국어가 잘 안 되고 중국어가 되는 친구도 있어요. 아예 맞아요. 한족 학교를 그렇죠. 다녀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한족 학교를 다녀서 어. 그런 친구들한테는 중국어로 좀 가르쳐줬고 수학을 막 아. 이지야 뭐 어쩌죠. 중국어로 이제 공부를 네, 가르치고. 중국인도 있거든요. 한족 애도 어. 있어서. 네. 그럼 세 분은 중국어 잘하시겠네요? 저는 아니 왜 가르치셨다고? 네 저는 한국어 그러시구나. 연령대 다양하고 네. 중국어 쓰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네. 까먹었죠. 하고 싶었던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처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애인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 캠프 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 갔던 2년 동안 했던 봉사고요. 예. 지금 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난 거는 2주 동안의 캠프. 지금 얘기한 친구들은 이쪽은 캠프. 이쪽은 탈북 아동들이고요. 네. 저는 2년 동안 있었을 때는 이제 중국의 장애인 아동들을 위해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헷갈렸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셨나요, 혹시? 그럼 한국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어떤가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왜 그 탈북 고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경계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팀이 몇 번 있었어서 애들도 많이 접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군요. 맞아요. 그 팀이 그 센터가 그래도 방학마다 한국의 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캠프를 해주고 가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예요.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주다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거기 원장 선생님께서는 애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와서 네. 2주 동안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가고 연필 주고 뭐 이렇게 색종이 주고 가고 하니까 애들이 그런 데서 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모습? 좀 약간 불쌍한 척하면 나한테 뭐 주겠지 하고 어떤 애는 보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피가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캠프하고 있는데 서 다들 걱정해서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했더니 뭐 그냥 계속 아팠다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애정 부분에서 일단 관심 받고 싶은. 자기가 깨물은 거예요. 자기가 깨물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친구 할머니랑만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 집에 한번 갔었어요. 예. 갔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거는 시내에 있지도 않았고요. 되게 좀 많이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할머니도 그 아이를 케어를 못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애정 열악한 부분에서 환경이었군요. 저는 되게 걱정됐더니 이제 거기서 오래 계신 분들 알잖아요. 그러지 네. 말라고 걔는 그러면 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할머니 있는 분 있는 아동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럼 혼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혼자 있는 친구들은 거기 센터에서 집이 있어요. 그런 센터 안에 시설이 더 이상 있나요? 뭐 혼자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이제 직접 데리고 와서 아. 키우는 곳이 있고요. 할머니나 뭐 엄마가 있으면 그 친구들은 통학 와가지고 여기 학습센터에서 오후밤 봐주고 돌아가고. 그리고 위탁도 이렇게 돈 주고 얘 좀 아. 맡아달라고 이렇게 위탁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뭘 물어봐야 될까 했는데, 그렇군요. 이제 위탁하는 네. 저는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경험 못했던 부분이라, 예. 오히려 지금 원래는 저쪽 객석에 앉아서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혹시 본인도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면, 네. 뭐, 좋았던 거나 혹은 뭐 지금 여기서 시청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어떤 거 있을까요? 공유하고 싶은 거라기보다 방금 그거에 대해서 이어가자면 네, 이어가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한국 선수. 제가 이제 2014년에 갔을 때 그때 되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저는 되게 중국이 좋아 보였거든요. 땅덩이도 막 되게 크고 뭔가 하늘이 넓고. 더 높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야 얘들아 중국 되게 좋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결국 그래서 살았거든요. 갔잖아. 네, 갔잖아.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되게 한국이 더 좋지 않냐고. 그렇죠. 한국 가고 싶다고 막 계속 그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2년이 지난 2016년 올해 제가 또 갔다 왔었거든요. 올해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7월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계획해서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자랐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죠. 키도 저보다 더 2년이니까. 커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지금 보니까 아주 그때 한국 뭐 가고 싶어요 했던 것처럼 정말 한국 가요만 듣고 그리고 막 화장품 같은 것도 막 그러니까 그런 한국 이게 이제 사이트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바로바로 이제 SNS가 되게 활발하게 되니까 애들이 그거 통해서 이렇게 막 다 알아보고 그 한국 가수들 아이돌들 그렇죠. 막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화장도 그렇게 하고 예, 여기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탠다면 이제 탈북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한국 문화나 한국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생겨요.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뭘 들으면서 이제 대리만족도 하고 어찌 보면 희망의 땅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란 곳은. 그리고 이제처럼 탈북 고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제 보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리운 그런 곳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오면 이제 반가워할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해서 막 이러고 맞아. 예뻐요. 근데 2년 만에 만났는데 막 징그럽게 왜냐면 제가 이제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1m 53이었어요 키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 2년 만에 큰 키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놀랄만하죠. 깜짝. 네, 놀라죠. 네. 아마 본인들도 많이 놀랄 겁니다. 본인들. 네, 그렇군요. 혹시 부모님과 헤어질 때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저희가 만났던 애들 5학년 6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인데 그래서 넘어왔을 때가 뭐 7살, 8살 어릴 때 넘어왔구나.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캠프 때는 이제 수업하고 이러니까 밝은 모습도 보고 하니까 몰랐어요. 그 친구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렇죠.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더라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뒤에서 이제 북한 군인들이 오는 거죠.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잡고 가는데 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아빠가 철조망에다 직접 누우시고 애한테 남자아이였거든요. 엄마는 네. 이제 너가 지켜줘야 된다. 아빠가 없을 때는 이제 엄마는 너가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엄마 손 잡고 가라. 아빠는 조금 있다가 저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갈 테니까 가라 하고서는 가라고. 밟고 가라고. 근데 그 철조망이 한번 이렇게 살이 찍히면은 다 뜯어져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갈고리. 네, 갈고리. 네. 그래서 그거는
살라고 택하셨던 게 아니죠, 그 선택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이제 그 아이의 마지막 아빠 모습은 총으로 쏘이고 맞고 있었는데 끝까지 두 손을 절대 그 군인 2명 손을 놓지 않으셨대요. 그러고서는 그러네요. 너무 온 거예요. 도망가게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그렇죠. 아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넘어온 건데 그 친구는 그렇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한국에 와서 엄마랑 둘이서 이제 숨어 살다가 엄마도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끝나고서는 집에 오는데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뭔 일만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살 때 뭐가 저렇게 신기한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그냥 강아지 보고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네. 그렇게 재밌는 게 없는지 뭔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 갔더니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경찰들한테 막 붙잡혀 갈 것처럼 있으니까 애가 엄마 왜 그래 뭐 어디가 뭐 어디 가야 돼 했더니 엄마가 입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 새끼가 어디서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도 돼요? 아니, 이 새끼 네. 어디서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엄마 한다고 내가 어디 네 엄마냐고 뭐 그런다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잡혀가지 않으시려고 엄마 그런 거죠. 그래서 애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정신적으로 힘든 상처죠. 그쵸. 그거는. 어린 나이에 자기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엄마가 아니었던 거. 이게 혼란이. 당연히 우리 같았으면은 잘 자라왔으면 엄마가 그러면은 뭔 소리야 엄마 이럴 텐데 그러면 그 친구 나이가 그때 나이가 한 8살. 그러면 혼란스러울 법하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장난을 쳤던 건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이제 시청자분님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실까봐 조금 가볍게 하려 한 거고요. 사실은 저도 눈물 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게 그려져요. 그려지고 눈물이 너무 나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엄마가 했던 그 현명한 판단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그런 친구가 지금 한국도 오지 못하고 네. 또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이런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면 이제처럼 만난 친구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들의 탈북 동기들이 다 각양각색 아닐 거예요. 혹시 그럼 다 들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들이 혹시 직접 말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만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거기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가끔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지켜야 되었던 규칙들도 있겠네요. 뭐 애들한테 자세히 물어보지 말라든가 이런 것도 네.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절대 애들이랑 나중에 연락하지 말아라. 그거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연락하면 애들이 저 뭐 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막 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악용해서 말썽을 부릴까봐 네. 사고가 그래서 날까봐. 절대 연락하지 말게 하고 애들 사진 찍는 거 절대 안 되고. 애들하고 같이 찍는 거? 네, 그러니까 애들 그게 얼굴 나오는 노출될까 거. 그렇죠. 네. 탈북 아동이니까. 네, 얼굴 나오는 거 절대 안. 어머 혹시 또 이렇게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조심했던 거거나 혹은 들었던 사연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조심하지는 잘 놀았어요 애들하고? 그런 건 조심 안 있어요. 하는데. 저희가 봉사로 갔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고 싶었던 뭐 학용품, 장난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 계신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거 애들한테 주지 말고 저희한테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그냥 빼서 이만큼씩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업 시간 사탕도 이렇게 좀 줘야지 이런 것도 작은 것들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애들이 받다 버릇하면 애들 받는 게 습관이 되면은 관리하시는 분 쪽에서는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하네요. 그런 게 이제 이해가 간 거죠. 저희는 한번 왔다 가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 많은 걸 주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봤어요. 이제 제안을 좀 받으셨군요. 네. 그리고 저 네,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좀 상담을 하려고 간 거라서 이번 올해 간 거는 네네. 상담을 하러 간 거라서 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난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그런지 좀 그런 얘기는 해요. 저희 부모님이 북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안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저를 처음 네. 봤는데 네. 뭐 이틀 막 3일 이렇게 봤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진 않고 못 하고. 아. 네. 근데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네. 이 아이가 자라온 그런 그러니까 겪은 그런 아픔들이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어둡죠? 네, 어둡고. 많이 어둡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저도. 음. 근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같이 할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막진 않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아이들도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다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렇고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거 숨기지 않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이렇고 저는 부모님이랑 1년에 2년에 한 번 만나고요. 막 이런 얘기. 만나긴 그런 하고. 얘기 들은 적 네. 있어요. 이게 애들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그렇죠. 네, 그러다 북한. 보니까 시키면 하는 게 있어. 중국 사람들은 약간.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 북한도 그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 많은 걸 묻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가서도 얘들이 말을 하지 선생님 물어보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그 안에 이제 탈북 고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했고 기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기간? 그러니까 체류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중국의 체류. 네. 정확하게는 근데 너무 만나봤던 많이 친구들 있어가지고. 보통적으로. 뭐 3, 4년 된 친구도 있고 짧게는 온 지 아직 뭐 1년도 안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길게 뭐 이미 산지 5년 이렇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기억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지금은 그나마 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있던 단체의 가장 큰 아이가 지금 올해 고등학생 고2, 고3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3. 대학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원장 선생님이랑 담당하신 분들은 좀 약간 요즘에 많이 이제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적응하고 살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나? 대학도 가야 될 거고, 그럼 또 학비라는 게 있고, 근데 학비를 지원을 이쪽에서 해줄 수는 없고 센터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의 전공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찾아주고 싶은데 그것도 담당하시는 몇 분이 이 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을 다 케어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캠프 갔을 때 주제는 계속 그거였어요. 비전, 꿈 찾게 해준 거였어요. 애들한테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직업이 있다 해서 수학 영어 이외에도 음악 전공자가 음악 수업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조리 쪽도 이제 부전공으로 배웠어서 조리 수업도 있었고 저는 미술이었기 때문에 미술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해주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중2병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들도 무서운 중이병. 말을 너무 네. 안 들어요. 걔네도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힘들고 계속 딴 길로 빠지려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 성인이 된 친구들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올해 내년이면 생길 것 같아요. 될 친구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초딩 때는 좀 그래도 말은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딩이잖아요. 지금 말을 되게 안 듣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신분이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신분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데 이제 신분이 없는 친구들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친구들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국적을 어떻게든 생기게 해주려고 돈으로 국적을 그렇죠.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족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입양 조선족이나 한족의 입양. 입양을 보내는 입양 문제. 거를 되게 이제 찾고 그런 방법들을 찾는데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온 애 중에는 애를 국적에 올리려고 엄마가 많은 노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 있는 한족 장애인 남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제 사는 거죠. 그 남자랑 가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은 안 될 것 같고 애라도 국적에 넣어달라 하는데 그 장애인 그 남자는 완전 그냥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인격적으로 낮은 그런 사람이어서 거의 그 엄마는
하녀처럼 지낸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성적이든 성적이든 뭐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내 애만 국적에 넣을 수 있다면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네,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북한 인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북한 여성들인데 좀 본의 아니게 그리고 애를 데리고 왔을 경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그 호적을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돈을 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사례죠. 이제 한족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지금 사촌 동생인데 호구를 올리고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모하고 할머니만 북송되고 아까 이제 그 아이의 입을 때렸던 그 사례가 사실은 저희 이모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엄마하고 부르는데 내가 왜 네 엄마냐고. 넌 아버지 있고 나는 이제 새 엄마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딸을 이제 그 살려냈던.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나마 내 사촌 동생 복 받았죠. 이제 데려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데려 못 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와서 한 4년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같이 데려다니면 이렇게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 딱 가다 보면 뭐 생각이 나서 야 은혜야 하면 없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저기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왜 거기 있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여튼 그런 트라우마를 알았던 경우인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괜찮아요? 지금은 180도 달라진 이제 전형적 우리 한국 청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94년생인데 우리 그 보경 PD하고 동갑인데 애예요 완전. PD하고는 전혀. 아까 그럼 소희 씨가 네. 그 상담했던 그 친구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하지 않으면은 애는 똑같아요. 똑같아서 저도 솔직히 아이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얘는 이런 애요. 이랬더니 담당하신 분이 얘는 이런 스토리가 있던 애다 해서 괜찮아요. 지금은 똑같아요. 그 중국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군요. 제가 만났던 애들도 그랬어요. 저는 되게 이런 얘기들을 듣고 가니까 좀 만만치 않을 텐데 하고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애들이. 근데 상담을 제가 한 9명, 10명 정도 개인적으로 만난 게 9명, 10명 정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애들이 되게 잘 크고 있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되게 잘 크고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유리야 유리 애들은. 네, 이렇게 투명해서 네, 되게 잘 그래서 저는 이런 손길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더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 한 명 뭐 한다고 그게 그렇게 달라지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손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진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관리하시고 맨날 신경 써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탈북 고아들이 그나마 중국 땅에서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가 이제 미래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참 그러고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세 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또 되게 궁금한 게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했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네. 중국. 이거 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중국에 있었을 때? 갈 때. 갈 때요? 저희들이 거기 갈 때 개인당 얼마씩 거기 이렇게 돈을 내고 가요. 그래서 1대1 멘토식으로 가는 캠프는 아이의 그 회비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가요. 아이들 비용까지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제 비용하고 응. 아이 비용 해서 2배로. 그래서 저희가 거의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한번 가려면 7월 달에 간다 하면은 그렇겠네요. 예. 그 전년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알바해서 한 달마다 얼마씩 여기 위해서 이 돈을 꼭 모아서 가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저는 근데 엄마 돈을 어머니로부터. 네. 알바 학교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제
내가 빼가지고 아, 네. 이런 비리. 장학금을 네. 아, 장학금. 뭐 장학금 받은 여자. 그럼요. 오. 네, 부럽습니다. 아, 열공하세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비용은 그렇게 어렵게 해결하고 또 아이들 것까지 하면 정말 부담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원래 그냥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내고라도 갈게요 이렇게 다 하는 분위기여서 오, 정말 근데 멋있네요. 애들 한 번 보면은 그냥 한 번으로 끝을 낼 수가 없어서 계속 아, 가게 돼요. 매년 계속.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갔었을 때 2014년에 네.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짝 쓰고 폐회식 선생님들이 짝 쓰고서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헤어지는 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 안 올 거래요. 너무 많은 팀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별이 되게 익숙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러겠지 해서 우리도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한 선생님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울지 말자, 야 우리 울지 말자. 되게 이별은 아름다운 거니까 웃으면서 빠이하자. 네. 그래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일바로 애들아 우리는 그리고 우리 다 울어. 그다음에 이제 눈물바다. 애들도 애들도 울었어. 울고. 그러니까 나도 애들이 안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꼭 자기는 다시 또 보러 올 거라고. 이 친구랑 멘토였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가 6학년?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둘이 사귄 줄 알았어. 너무 잘 지내. 남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러 또 갔잖아. 2번이나 더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네. 지금 세 번 약속을 만나. 지켰죠. 연락도 막 하고 연락도 막 하는데 하고. 그러면 지금 규칙을 어기신 거네요? 규칙으로 이제 청소년이니까 초딩 그때 지났으니까. 초딩이었고 이제 그래서 컸으니까 한 번 만나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한 번 일회성인 봉사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멘토가 되고 인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일 본보기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연락을 하게 된 그 친구가 있죠? 한국으로 연락을 주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그냥 카톡? 톡으로 하거든요. 카톡. 카톡은 아니고 그냥 카톡 아니에요? 톡으로 아. 네, 위챗으로 위챗. 하는데 그냥 서로 안부 묻고 뭐 가끔 뭐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뭐 진로 많이 고민하고 이럴 때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묻고 좋은 일, 글귀 같은 거 보내줘. 좋은 글귀. 네, 좋은 글귀 좋습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그거. 나도 좋아. 야, 이거 정리를 하세요 빨리. 이게 고아들 얘기 들으니까 필주 씨의 느낌은 어때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오히려 막 빠져가지고 산으로 갈 뻔한 거 생각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파요. 저 이거 과연 몇 회나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도 그 친구들의 이제 이런 손길들을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뭘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네요. 그 환경에 있다 온 필주 씨를 그래서 여기 MC로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계속 이렇게 더 빠져들고 이제 제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질문할 게 없어요. 계속 보이니까 나한테 오히려 익숙해서 궁금한 걸 이렇게 질문을 주고 이분들이 이제 그 사례를 계속 얘기해서 시청자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상황이 계속 보이고 익숙하니까 이게 어느 것들이 궁금한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해드려야 이분들이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지. 예, 그 지금도 계속 이게 내려다보고는 있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네. 환경이 어때요? 환경. 열악하겠지만. 시설. 예를 들면 뭐 샤워 시설이라든가 혹은 뭐 화장실, 밥 먹는 거, 뭐 이제 공부하는 책상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갔었을 2013년도 당시에 13년도. 학습센터는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그 센터장 분께서는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탈북 아동들, 국적이 없는 탈북 아동들이 있는 단체라서 후원을 하기가 네.
후원하신 거 꺼리시기도 하고 무서우신 거죠. 이거를 후원을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뭘 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는 그래 그럼 애들 한번 봅시다. 얼굴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 분들이 뭐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럼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유지하시려고 하니까 그 시설은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좀 잘 해놓으시려고 하는데 비용적으로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절대로 지금까지도 이런 어디 가셔서 애들 얘기를 하면서 막 애들을 얘기하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지 않으세요. 진짜 애들의 안전이 최우선. 그럼요. 이제 탈북과들 특히나 이제 이제 목숨과 직접적으로 네, 연관돼 네.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라는 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처럼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건강 문제,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일단 그것도 이제 뭔가 서류 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받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아마 그쪽에 센터에서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센터로 통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네. 딱 하는 게 아니고. 네, 학교 끝나고 애들이 많은 시간 있잖아요. 학교 네. 이후에 그 시간에 다른 애들 같으면 뭐 학원도 다니고 그렇죠. 과외도 받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은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요. 그 안에 애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애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고 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없고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은 생활관으로 가서 해주고 부모님이 있거나 지낼 곳이 있는 애들은 그냥 와서 와서 배우고 가고 간에서. 혹시 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살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친구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몇몇 봉사자 중에는 있어요. 상담을 했으니까 혹시 이렇게 뭐 아까도 그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뭐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막 선생님은 중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너네는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중국인인데 중국이 좋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 인식 자체에 약간 북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중국인이야 라는 인식이 더 실제 강하게 탈북 있는 고아인데.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어렸을 저도 되게 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그럴 법하네요. 이제 정체성에 좀 혼란을 많이 겪죠. 이제 어린 나이니까. 혹시 북한 근접 한국까지 가봤던 적 있어요? 국경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봉사 활동을 할 거라서 봉사 캠프 기간 이전에 2, 3일은 비전 트립을 땅 밟기 하면서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고 중국 여기저기를 이제 갔어요. 그 중에 좀 끊어진 다리가 있어요. 러일 전쟁 때 이제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제 북한 땅을 좀 가까운 데서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리가 두만강이라는 게 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을 끼고서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앞에까지 가서 이제 좀 저 멀리 땅을 바로 여기예요. 저기 있는 북한을 보고서 왔어요. 아주 가까워. 네, 저기 있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저 아이들인가 보다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다리에 막 사과 빨간 리본을 묶어줘서 사과, 배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같이 온 그 운전해주신 아저씨가 가끔씩 이렇게 와서 누가 여기서 뭐 기원하고 기도하고 가고 한다고 아마 뭐 북한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좀 북한과 땅이 가까웠기도 하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면 본인 세 분도 다 같이 갔었나요? 네, 다 같이 왔어요. 어땠나요? 이제 그 북한 땅을 딱 바라봤을 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못 가고 막 되게 막 그때 그랬거든요. 뭐 똑같은 뭐 씨앗을 심어도 중국에 심으면 엄청 잘 자라는데 북한에 심으면 잘 안 자란다. 막 이런 저주받은 땅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냥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됐지? 막 그냥 이런 되게 좀 먹먹하고 막 그랬던. 그러면
저 또한 그러니까 보이는데 예.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아 사람 보였어요? 네, 막 집도 보이고 하는데 네. 저 질문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봉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봉사자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봉사자 하루 일과. 좀 두 캠프마다 분마다 좀 다른데 네. 학습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8시쯤에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해서 애들 맞을 준비 다 하고 그럼 이제 뭐 수학 가르치고 뭐 음악 가르치고 뭐 밥 먹고 영어 가르치고 뭐 또 뭐 하고 하면 한 4시? 4시쯤에 4시쯤에 끝나면 네. 네, 방학이니까. 방학이라서. 그래서 이제 애들 집에 가면은 그때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피드백 시간을 갖죠. 오늘 어떤 애가 이랬고 저랬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그럼 저희 그때 이제 밥 먹고 씻고 잘 준비하고 뭐 다음날 수업 준비.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또 뭐 미리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뭐 하다 보면은 막 12시, 1시 자고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도 하나요? 저희가 마지막 날 전에 물놀이를 갔어요. 애들이 그런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애들은 좀 약간 학교 학습센터 이렇게만 다녀야 되거든요.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을 이제 데리고서는 근처 개울가로 가서 놀러 갔는데 솔직히 물 되게 더러웠어요. 그렇죠.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애들은 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놀았다는데. 물 만난 게 완전 좋아서 노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벌벌벌 떠는데도 입술 놀겠다고 펄어지면서. 자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가고 싶 애들 못 노니까 그렇게 해서 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레크레이션 뭘 준비해야 돼? 솔직히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근데도 너무나 필요가 행복한 거. 없어. 뭐가 없어도 돼. 그때 막 한 3일 전인가 막 물놀이 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예. 급하게 막 엄청 막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회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걸 하고 싶었어. 몸으로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거를. 근데 봉사자들이 한 분이 남자고 다 여자였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남자고 다 여자였고 근데 오. 애들은 남자가 많고 애들은 공 하나만 줘도 같이 놀아줄 수 네. 있는데 그런 봉사자가 없던 거예요. 남자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 일에도 2014년 15년도 갔을 때 남자 봉사자가 별로 없어요. 봉사자 여자로. 남녀 비율 중에 네, 여성이 더 많은. 좀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저희 쪽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아줄 때 또 남자가 아이 대하는 건 또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차이가 있죠. 좀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체육 잘해서 같이 공 찰 수 있다. 같이 저도 하셨다니. 축구하고 놀고 어. 애들이랑 막 그 2인용 그 자전거 타면서 막 막 아, 연애한 거 아니야? 인형 자전거 연애인데. 연애인데. 예, 놀이 겸 이연애 겸. 맞아. 그래서 물놀이 때 이게 있었어요. 거기 친구 중에 여자애가 6학년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하더니 뭐가 되게 불안해 보여서 왜 그래 했더니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뭔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학생이. 그거 제가 본 거예요. 여자 학생.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저는 근데 처음인지 몰랐죠. 애가 피가 뭐래서 그래 선생님이 그거 구해다 줄게. 근데 애가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이러는 거예요? 거예요? 막 좀 약간 근데 놀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들었었대요. 그냥 뭐 성교육 같은 거 받았었대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사서 주고 속옷이랑 그래서 떠나는 그 다음 날에 속옷이랑 그거랑 편지랑 써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된 거 축하하고 그렇죠. 여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사랑받는 여자로 살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자 조심해야 된다 하고 했었는데 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그 센터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이런 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할아버지랑 둘이서 살았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약간 정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여자 손녀가 그게 시작한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연로하시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나 봐요. 이 아이의 엄마가. 그래서 욕을 막 퍼부으면서 이 뭐 미친년 걸레 같은 년 네 엄마 닮아가지고 어디서 밖에서 뭐 하고 굴러 먹어가지고 막 이런 피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애는 자기는 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할아버지가 너는 뭐 걸레 뭐 어쩌고 막 욕을 하니까 너무 이게 상처받은 거죠. 이렇게 그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 몸은 진짜 왜 이런 거고. 그 친구는 그리고 성교육을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울면서 이제 센터에 와서 원장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는 정상적인 그럼요. 되게 축하받아야 축복해서 될 일인데. 해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애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교육을 받으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그때 중요성을 알고 성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좀 시켜줬대요 그 안에서. 왜냐면 애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전문가가 와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여자는 이런 거고 남자 이런 거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라서 그런 성교육적인 부분들도 누가 봉사자가 와서 좀 전문가에서 와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생활관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는 애들은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섞여서 사니까 애들이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근데 걔네한테는 약간 뭔가 남매 같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렇죠. 자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살기 좀 그렇다고. 진짜? 근데 이제 애들이 제가 그때 봤던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었으니까 한참 막 그런 애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옷 갈아입는 거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치,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좀 생활관도 이렇게 나눠져서 남녀로 나눠져서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 이제 나눠 있지는 못한가 보죠. 그쵸. 네, 그것도. 그럼 국적 있는 애들은 외출이 되고 국적 없는 애들은 같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걔네들도? 그게 뭐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쨌든 국적이 없는 애들은 보호 안에 꼭 있어야 돼서 잘 안 내보내요. 외출도. 네, 외출도 꼭 이렇게 보호 선생님이랑 같이 뭐 어디 갔다 오던가 하고 하지. 한마디로 이제 그 안전 때문에 본인이 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네. 거네요.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번에도 그 무슨 캠프가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 러시아 가는 가는 거, 캠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 혼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권을 내고 갔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하는데 없어. 네, 그러니까 못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막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아쉬워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네 그런 국적이 국적이 없는 없는 친구들. 친구들이니까 그런 거 되게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네,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게. 이게 성교육 문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성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는 일단 성교육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탈북고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국에서 만약에 일반 학교를 다니면 그나마 또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심각하네요. 맞아요. 이런 거를 뭐 자원봉사를 원해서 성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지금 이 순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셨다시피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끝나고 좀 진지하게 한번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2부를 이제 가게 될 텐데요. 마지막 저희 회마다 마치면서 이제 당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사를 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나누고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실제 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냄으로써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저희 프로그램 취지는 봉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점 말하고 혹시 저희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이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베나TV 이메일 주소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